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기본 강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했는가를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으로 자기가 O, X를 채워넣을 수 있으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한 90% 이상을 맞출 수 있다면 이제 기본 강의 복습이 잘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 심화 이론을 들어도 되는 그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듣고 문제를 푼데 OX에서 90%를 이상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직 기본 강의 복습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니까 원래 100%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가 안 되는 학생들은 기본서를 다시 펼쳐서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복습 자료 있죠. 복습 자료, 키워드, 기본서 통해서 그 해당 파트가 좀 약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쫙 하고 나서 이 OX가 90% 이상 OX가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 복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90%가 넘었다 하더라도 90%가 넘게 맞힌 학생들도 이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 2달, 3달 지나고 나면은 그 다시 또 들어주세요. 반복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 심화 이론 들어갔을 때에도 그 심화 이론 그 강의가 있으면 그 진도에 맞춰서 그 전에 복습 자료 한번 쭉 풀고 요거 다시 한번 예습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권론이 복습 1회부터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 기본권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권론 10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헌법 총론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기본권론에서 1회 복습입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합니다. 처음에. 자,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뭐가 있죠? 자, 헌법 제1조의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예요. 그래서 주권이 헌법 1조, 국민이 헌법 2조, 영토가 헌법 3조입니다. 자, 헌법 1조의 내용은 주권에 관한 내용이 써 있죠.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이고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권 조항입니다. 자, 헌법 10조. 오늘 그 헌법 조문 전체로 한번 볼 건데요. 헌법 10조는 어떤 내용이 써 있습니까? 자, 포괄적 기본권이 써 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10조 내용입니다. 자, 10조부터 36조까지 내용은 무엇이 써 있죠?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써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자유권,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5개가 개별적 기본권들이에요. 그래서 자경, 참청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36조 기본권 보장 끝나고요. 37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조문이죠. 1항과 2항 뭐가 있어요? 자, 1항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보장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격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가치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37조 2항에는 기본권 제한이 써 있는데요. 이런 걸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자,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자, 명령으로 규칙으로 아니죠.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항과 2항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차이점은 뭘까요? 법원은 법대로 하는 데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대로 하는 데요. 자, 그래서 일반 법원은 법원이니까 법원은 법률에 따라서 사건을 심사합니다. 법에 잘 맞으면 합법, 법에 어긋나면 위법 이렇게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이나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할 때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헌법에 잘 맞으면 합헌, 헌법에 잘 안 맞으면 위헌 이렇게 됩니다. 합법, 위법, 합헌, 위헌 섞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개별적 기본권에 대해서 법률의 제한 정도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권,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5개 개별적 기본권들이 있는데 자경, 참청사예요. 자, 자유권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1단계 제한만 가능합니다.
자, 차이권은 이만큼 기본권이 있으면 요만큼만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이번 경제권 같은 경우는 2단계 제한이 가능해요. 기본권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제한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참정권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제한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청구권은 4단계죠. 4단계니까 제한되는 정도가 하나, 둘, 셋, 넷. 더 많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은 5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권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제한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만 남았죠. 네, 그래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정도가 1, 2, 3, 4, 5단계로 간다는 거. 그래서 자경, 참청사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는 거예요. 네, 다 다르죠. 자,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헌법재판소 정원은 몇 명? 심판 정족수는 몇 명? 위헌 결정 정족수는 몇 명? 심판 정족수는 몇 명이 참석해야 되냐 이거고요. 위헌 결정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이거요. 정족수, 정해진 쪽수가 몇 명이냐 이겁니다. 자, 헌법재판관들은 9명이고요. 일단 어떤 재판을 하려면 7명 이상 모여야 돼요. 그리고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의 의견을 가져야만 위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헌 의견이 5명, 합헌 의견이 4명이에요. 그러면 다수결에 따르면 위헌 의견이 더 많죠. 그래도 6명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6명 이상이 되어야 위헌 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사건들이 헌가부터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되는데요. 헌가 사건과 헌바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재판의 전제가 된다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죄, 무죄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재판이 전제가 되어서 그 전제가 된 법률이 합헌이면은 여기에 따라 유죄가 나올 거고요. 위헌이면 무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그 법률의 위헌 법률인가를 심사한다는 점이 재판이 전제가 된다는 점이 헌가, 헌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뭡니까? 자, 헌가는 헌재법 41조고 헌바 사건은 68조 제2항인데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자, 둘 다 이제 법원의 재판이 전제가 되는데 그 법원에서 알아서 제청을 해주면 자,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을 해서 위헌 법률을 심사를 청구하면 헌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합헌 위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위헌 결정하는 동안 그동안 그 법원의 재판은 정지가 딱 됩니다. 그래서 정지가 됐다가 합헌 결정 나오면은 그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하면 되는 거고요. 위헌 결정 나오면 거기다 무죄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이 제청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안 해주면 이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이게 헌바 사건인데 이때는 일정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청구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럼 이제 헌마 사건은 또 뭐예요? 헌재법 68조 1항. 뭐를 심사하는 겁니까? 자, 68조에 보면 이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나를 심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 자, 국민의 청구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떨어지면은 그래, 네 말 맞다 인정을 받으면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 조치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 국민의 어떤 청구 자체가 기각이 돼버렸다는 것은 공권력이 합헌적인 행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은 위헌 결정이고 기각은 합헌 결정되는 겁니다. 자, 헌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유언 어떻게 됩니까? 방금 본 거. 청구인 주장이 기각돼서 틀렸다 그러면 공권력이 합헌이라는 거고요. 청구인 주장이 인정받았어요. 인용됐으면 공권력이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기각은 합헌, 인용은 위헌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헌가 헌바 사건과 헌마 사건의 두 개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죠? 자, 이제 유죄 무죄 재판이 전제되면 헌가나 헌바가 되는 거고요.
이때 법원이 제청하면 헌가, 법원 제청 없어서 당사자가 청구하면 헌바가 됩니다. 근데 재판과 전혀 무관하게 공권적으로 침해된 경우는 헌마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권에 관한 보장하고 제도에 관한 헌법상 보장이 있어요. 자, 어떤 보장, 어떤 보장. 자, 기본권은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걸 원칙으로 잡습니다. 근데 제도 보장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약속해서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보장하면 좋겠지만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게 제도 보장의 원칙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주체가 된다, 선거권의 주체가 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그건 기본권 보유 능력을 말합니까? 행사 능력을 말합니까? 기본권 보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 주체가 된다, 기본권을 보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랑 행사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유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선거권 같은 거 행사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 보유가 가능해도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개는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침해를 당했을 때 헌법상 기본권 침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면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 법원 가서 구제를 받든가 아니면 행정청에다가 가서 심판 청구로 구제를 받든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헌법소원 청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태아와 초기 배아가 있습니다. 자, 생명권의 주체가 둘 다 인정됩니까? 국가의 보호 의무는 인정됩니까? 자,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죠. 생명이 있어요. 국가가 보호도 해줍니다. 근데 초기 배아는 아직 수정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외국인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거는 몇 개?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입국의 자유, 출국의 자유. 자, 동그라미 X 나와야 돼요. 자, 인간의 존엄가치는 외국인도 인간이죠. 있어야 돼요. 인간의 권리, 행복추구권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평등권은 원칙은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세모입니다. 자, 평등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죠? 자, 성질상 제한이 있는 거, 참정권 이런 거, 제한 이런 거 외국인한테 원래 없고요. 그다음에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죠. 상호주의에 따라서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너네 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 상호주의랑 성질상 제한은 없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인정돼요.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모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 써 있네요, 제한. 그다음 입국의 제한 없죠. 입국의 자유 없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가겠다고 할 때 출국의 자유는 인정됩니다. 자, 또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재판 청구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재산권, 참정권. 자, OX. 자,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에 요거 인정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인간의 권리니까 인정되고요. 자, 구속 수사를 받을 때 신체의 자유 침해를 당하죠.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고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변호인 조력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필요하고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재산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정권은 안 되죠. 성질상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법인입니다. 자,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뭐가 있죠? 인격권,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언론 출판 자유. 자, OX. 자, 인격권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인도 인간인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권이 있습니다. 자, 인격권에는 뭐가 있어요?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이런 게 있죠. 이것도 이제 법인에게 인정이 돼요. 하지만 인간의 어떤 존엄 가치 이런 거는 인정될 수가 없고요. 법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개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도 재산이 있고요. 어떤 방송사, 언론 출판 자유도 인정됩니다. 자, 이제 사법인의 경우가 나왔는데 사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헌법소원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OX. 될 수 있죠. 예, 사법인은 이제 사적 단체의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떤 기본권 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어요.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기본권이 있으니까 헌법소원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공법인입니다. 딱 세모를 쳐줬는데 힌트 줬죠. 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 공법인은 그 기본권을 이제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존재이지 규범을 준수한 수범자지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기본권이 없으니까 헌법소원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공법인 중에서도 대학은 예입니다. 자, 국가가 설립한 군입대학은 공법인이거든요. 그래도 군입대학은 공법인인데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학의 자율권에 한해서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당했으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얼마나 맞췄습니까? 90% 이상 맞췄으면은 기본 강의를 잘 복습한 거고요. 원래 100% 맞아야 돼, 원래는. 100%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90% 미만이라면 다시 기본서를 통해서 복습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만 심화이론 때 헌재 판례들을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